네. 자, 오늘 강의에서 다룰 얘기는요, 이전까지 다루었던 회로에 없었던 회로 성분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바로 이 디펜던트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디펜던트 소스가 무엇인지는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디펜던트 볼티지 소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도 있습니다. 이들은 회로 내 제3의 지역에 있는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전압원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렇게 또는 제3에 흐르는 전류값에 의해서 전압이 컨트롤되는 커런트 컨트롤드 디펜던트 볼티지 소스냐,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냐 이렇게 크게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전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값이요. 누군가의 전압에 의존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의 전류값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죠. 이거는 커런트 디펜던트한 커런트가 컨트롤하고 있는 커런트 디펜던트 소스. 이런 것들을 이제 회로에 놓고 한번 회로를 해석해 봅시다 라는 건데 그림 2.2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디펜던트 소스를 가지고 있는 회로입니다. 그림을 한번 감상을 해보면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 있고 저항 두 개 있고 드디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름모로 표시한다는 거 회로 심볼. 원래 독립원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었죠. 이거랑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마름모는 항상 디펜던트다. 기억을 하면 될 거고요. 5 곱하기 I 델타입니다. I 델타가 어디 있지? 하고 보면 이렇게 세로에 표시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인데요. 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I not, V not 이런 거 한번 20옴 양단의 인가된 전압과 25옴을 가로질러 흐르는 전류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풀기 위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회로 해석 방법 KCL, KVL, 오메 법칙 이걸 이용해서 V낫을 찾을 겁니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 뭐 나중에 이 녹화된 강의를 보는 학생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고민을 좀 하고 쫓아오길 바랍니다. 먼저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부터 정보를 좀 수집하면 되는데요. 여기 저자가 제안한 솔루션 어프로치를 한번 쫓아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V낫이니까요. V낫을 구하는데 여기 저항을 알고 있으니까 전압과 저항, 전류만 알면 되네. 얘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I0을 알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I0을 알기만 한다면 이란 뜻이죠. once라는 말 미국에서 많이 씁니다. 야, 일단 내가 그거 하면 있잖아. 뭐 이런 뜻입니다. 일단 그거 있잖아. 이럴 때 once we know I0. 보통 한국 애들 영어 회화 시간 보면 if we know I not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보다는 once라는 의미가 가지는 게 일단 뭐뭐 하면 뭐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I not을 알기만 하면 그 다음 590 써서 V not 구하는 거 시간 좀 먹습니다. 그죠? V not은 내가 I not 구해서 20만 곱하면 끝입니다. 방향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내려가는 방향. 네. 패시브 사인 컨벤션에 맞춰서 여기 더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야, 그러면 I not을 알아야 됩니다. I not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 저자가 이제 이 I not을 구하기 위해서 가만 살펴보니 결국 옆에 있는 이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에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고 왼쪽에서 이렇게 이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의 그 값을 지배하는 I 델타가 왼쪽에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노드의 이름을 B라고 한다면 노드 B에 들어오는 전류는 I 델타와 오른쪽에서 오는 O 곱하기 I 델타가 있는데 그 둘을 합치면 여기에서 KCL을 쓰면 I not을 구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는 I 델타만 구하면 곱하기 I 델타도 알잖아요. 뭐 이게 1mA하고 이건 5mA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럼 I 델타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럼 I 델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또 올까를 회로를 쳐다보면 이 독립전압원에서 이렇게 전류가 나와서 흘러가는 녀석일 겁니다. 그래서 배웠던 키르호프의 법칙들 KCL, KVL을 좀 써서 방정식을 세웁시다. 모르는 게 현재 I 델타 모르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I 낫도 모릅니다.
두 개를 모르니까 변수 두 개니까 방정식 두 개면 무조건 답 나옵니다.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KCL 테이블이니까 하나씩 써볼까 하고 첫 번째 closed path, closed인데 적어놨네요. closed path 요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립시다. 보통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할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500 쓰고 뱅글 돌 때 여기는 5에다가 i 델타를 곱하면 되죠. 5에다가 i 델타. 방향 잘 보세요. 내가 가는 요 방향으로 더하기로 전압을 세팅을 이렇게 했고 전류가 그 방향이니까 패시브 사인 컨벤션 써서 5 곱하기 i 델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돌아 내려올 때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하면 전압 플러스로 들어가는 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로 들어가고 원래 V 낫을 써야 하나 곧장호 법칙을 적용해서 20의 I 낫 하고 원위치 했으니까 0. 그거 그냥 500만 우변으로 넘겨서 쓴 식입니다. KVL을 적용해서 완성한 식인데 한번 연습을 꼭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losed path에도 똑같이 KVL을 좀 적용하고 요겁니다. 여기다 KVL을 적용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죠. 딱 한눈에 봐도 여기서 출발해서 그래 뭐 요렇게 한 바퀴 돌겠다는 건데 여기는 알겠어요. 오음의 법칙 써서 전압의 변화가 얼마인지 알겠는데 얘가 문제죠. 이거 양단의 전압차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또 변수 하나 두고 풀면 되겠지만 굳이 변수를 또 만들어가면서 내가 풀려고 하는 걸 복잡하게 만드는 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가 그래서 좀 유용하게 쓸만한 이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방정식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라고 여기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한 대로 Dependent Current Source를 가로지르는 전압 강화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VL 적용을 Current Source에다가 하는 거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레슨을 주고 싶어서 여기에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복잡한 회로 해석을 해야 할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KVL 쓸게 할 때 이거 있나 하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KVL 하면 더 복잡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VL만 배워 KCL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 노드 B 여기에 KCL 한번 써보자. 아까 제가 예고했죠. 이렇게 두 개의 전류가 들어와서 I 낫이 되니까 됐네. 나가는 전류는 들어오는 전류 두 개의 합이랑 같다 해서 KCL 적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번식하고 요 2번식은 모르는 거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두 개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시간 중목입니다. I 낫을 구했잖아요. 여기 요 25옴에 흐르는 전류 24A. 그럼 뭐 25옴 양단의 전압값은 저항 곱하기 24A에서 답은 480V입니다. 네. 그래서 밑에 여기 레슨이 나옵니다. 뭔가 디펜던트 지금 저 위에 있는 예제 문제이죠. 디펜던트 전류원이 존재할 때는 KVL 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다루진 않았지만 만약에 디펜던트 볼티지 소스가 있었으면 뭘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예고하고 싶냐면 그 해당 노드에 절대로 KCL은 좀 쓰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C니까 V고요. V니까 C입니다. 그렇게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두 문장을 똑같이 나란히 두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냥 뭐 난 죽어도 쓸 거예요 하면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좀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난 그래도 쓰고 싶어요. 여기 양단의 전압값을 쓰면 되는데 사실은 이 전압값이 V낫이랑 같을 거예요. 굳이 다른 변수 쓸 필요도 없죠. 근데 이런 여기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세요. 마이너스 V낫 쓰고 돌아와서 플러스 V낫 쓰고 원위치하면 0은 0. 할 이유가 없습니다. KVL이 전혀 역할을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더 풀어봅시다. 이게 책에 있는 예제 2.1번에 대한 예제인데요. 뭐 여기는 친절하게 몸의 법칙도 쓰고 KCL, KVL도 써서 모르는 전압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건데 여기 문제를 보면 V낫 여기는 3옴 양단에 방향도 설정해 줬습니다. 이거를 찾아보세요인데 KCL, KVL 몸의 법칙을 써서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저자가 어떻게 설명해 가는지 하나하나 가봅시다. 회로를 보면 약간 요런 회로 앞으로 좀 자주 보게 될 모양인데요. 요 가운데 여기 이게 모두가 아니라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회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나는
질문을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 브랜치, 요 두 노드 사이에 흐르는 두 노드라고 해도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같은 노드거든요. 이 안에 전류가 얼마 흐를까요? 뭐 이런 질문을 내가 출제자라면 그걸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이 저자도 같은 마음인지 이 솔루션 뒷부분에 또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아예 별도로 떨어진 느낌이죠. 얘랑 떨어져 있는데 공통의 접지 라인만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회로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그냥 얘는 서킷 1번, 얘는 서킷 2번 그냥 공통의 전압만 공유한 거지 서로 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 흐르는 전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 라인과 이쪽 라인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건 이거거든요.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눈을 처음에는 가지기도 힘들고 또 믿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왠지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뻗어나가고 얘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올라가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좀 센 놈이 일로 가고 그럼 얘랑 또 만나서 둘이 더 해가지고 얘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되는지. 먼저 V낫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이쪽 전류를 알아야 되겠죠. 전류를 알려고 쭉 이쪽 루프를 쭉 쳐다보니까 이 뭐야 이거 독립 전화번이 아니고 종속 전화번이죠. 이 몇 볼트야 알려고 하면 IS를 알아야 돼. IS 어디 있어? 하고 회로를 쳐다보고 여기 있네요. 옆 동네에 있는 회로에 있습니다. 근데 이 IS를 일단 구하고 그걸 알면 여기 전압은 아니까 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KVL을 쓰면 여기 몇 볼트인지 알 수 있겠구나. 대충 전략은 짜집니다. 일단은 두 개의 전류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요 I not하고 IS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개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로를 살펴봤더니 두 개의 클로즈드 패스가 존재하죠. 왼쪽에 이렇게 하나, 오른쪽에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있고 이때 또 이런 질문 하나 더 이렇게도 패스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같은데 들어갔다가 또 다시 같은 이 브랜치 두 번 지나가면 그거 루프 아니에요. 클로즈 패스 아닙니다. 이거 두 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 회로 다 또 볼티지 쏠 수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래서 전압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KVA를 쓰는 게 좀 유리하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뺑글 돌 때 전압값을 알려주니까. 예, 아까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여기 전류원이 있으면 KVA 쓰지 마라. 왜냐하면 전류원 양단의 전압차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건 전압원이니까 KVA 쓰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씁시다. 왼쪽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돕시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 여기 쓰고 마이너스 10 뺑 도는데 이 전류가 IS를 이렇게 관통하니까 내가 들어가는 플러스 방향으로 보고 6 곱하기 IS는 0 해서 네, 요 식이 이렇게 되죠. 그다음 오른쪽도 이렇게 한 바퀴 돕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통 저는 왼쪽 아래에서 출발해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면 그냥 그게 편해서 하는 거예요. 난 여기가 편해요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도 돼요. 마이너스 3IS 쓰고 돌면서 2에다가 I나 더하기 2I나 이렇게 돌면서 3에다가 I나 그럼 원위치 했으니까요. 그래서 3IS 오른쪽 넘기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모르는 거 IS, I나 두 개인데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답 나옵니다. 이제 원래 물음에 답하면 되겠죠. 물어본 게 V 낫을 구해라고 했잖아요. V 낫 요걸 구하려고 하니까 I 낫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3에다가 I 낫 곱한 게 정답입니다. 3 I 낫 1 넣고 3번로 단위도 조심하세요. 이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옴이고 볼트입니다. 얘는 전류를 넣어서 3IS니까 이거 볼트 단위일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들은요, 3K에 IS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럼 이게 이 K가 3승이니까 단위 잘 감안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제가 일부러 굉장히 간단한 숫자를 위주로 넣었지만 어떤 책에는 이거 3옴 대신 3밀리옴, 여기는 뭐 2k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막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저자가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두 개 회로의 두 파트죠. 왼쪽 파트랑 오른쪽 파트. 이 둘을 연결하는 하나의 도선. 얘입니다. 얘. 아까 내가 물어봤던. 얘는 전류가 흘러요인데요. 보세요. I 낫이 1A잖아요. I 낫 1A 이렇게 해서 1A예요. 이쪽으로도 1A 가는 거예요. 이게 1.67이죠. 얘가 1.67A. 이렇게 1.67이 된 다음에 이쪽으로도 1.67이 가요.
그럼 이제 알겠죠? 이렇게 1.67이 내려와서 왼쪽으로 1.67이 갔으니 이 노드에 KCL 쓰면 이쪽 나가는 거 0이에요. 얘도 이쪽으로 오는 게 1A예요. 올라가는 게 1A니까 나가는 것도 0이에요. 이쪽에서 0 나오고 이쪽에서 0 나오니까 전진 0이에요. 그래서 이쪽 컨덕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한 대로 그냥 느낌으로 내려오니까 이쪽 가고 이쪽도 뭔가 이렇게 가도 더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왠지 이 둘 중에 크기가 달라서 한쪽이 우세해서 이렇게 전류 흐르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도 확인이 되죠. 양쪽 회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앞으로 이런 형태의 회로 모양을 보면 왼쪽 오른쪽이 분리되어 있다는 직관력도 가져보길 바랍니다. 또 다음 예제 가봅시다. 읽어봅시다. 전압하고 의 마지막입니다. 요거하고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전압하고 전류를 측정을 했대요. 다음 주에 실습을 하면 해보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그림 A에는 오르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전자회로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터미널 두 개를 뽑아가지고요. 그 양단의 전압,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거를 전압값을 내가 50부터 125까지 바꿔가면서 흐르는 전류를 쭉 측정한 걸 테이블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프로 그려도 되고 테이블로 정리해도 됩니다. 테뷸레이티드 됐다라는 게 이제 테이블화했다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디바이스, 요 디바이스입니다. this 디바이스에 대한 서킷 모델을 구성해라, 만들어봐라. 이때 그 조건이 이상적인 전류원과 그 두 개만 써서 해보라는 겁니다. 답을 살짝 치팅을 해보면 요렇다고 합니다. 정답은 여기에 내가 쓰는 테스트 전압과 테스트 전류입니다. 여기 있죠. IT, VT. 여기도 IT,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관심 있는 디바이스 장치이고요. 디바이스 안에 전류원 하나랑 저항 하나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는데요. 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측정한 데이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래프로 그리면 아까 앞선 예제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앞선 예제에서 뭐 이렇게 그래프 찍어갖고 데이터 3개 찍었던 거 있습니다. 얘는 데이터 포인트가 좀 많긴 한데요. 쭉 찍어보면 일직선상에 놓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하고 뭐 이쪽을 전압, 이쪽을 전류라고 하면 기울기가 슬롭이 저항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전류의 변화에 대해서 뭐 0에서 3 또는 0에서 뭐 15 여기서 이제 끝과 끝을 잡았습니다. 0에서 15까지 전류가 바뀌면 전압은 50에서 125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기울기를 계산해서 5옴을 유도해냈습니다. 이 회로가 가지는 저항은 5옴입니다. 이거를 회로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저항값은 뭔진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저항이 몇 개 있는지 난 몰라요. 뭐 100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직렬, 병렬 연결돼 있을 텐데 난 모르겠고 내가 보는 저항이 딱 하나 그걸 이제 등가의 저항이라고 합니다. 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저항이 5옴 있나 보다 라고 여기 쓰는 겁니다. 요 두 노드 사이에 위에 A 노드와 B 노드가 있으면 노드 A, B 사이에서 쳐다본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R equivalent seen 뭐 from node A, B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드 A, B에서부터 쳐다본 등가의 저항값은 어떻게 되느냐? 또는 거꾸로 이런 등가의 저항을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관심 있는 노드 A, B 떼가지고 와. 양단에 전압원 걸어. 이렇게 건거죠. 내가 전압을 막 바꿨잖아요. 테스트 전압 원이라고 합니다. 끼고 여기 흐르는 테스트 전류값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AB 노드 사이에서 안을 쳐다본 저항의 값은 얼마네 하고 찾으면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어쨌든 설명을 뭐 요거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포인트 가지고 식 쓴 거고요. I와 VT의 함수 관계를 뭐 오메 법칙이죠. Y는 AX 플러스 B의 1차 함수로 나오는 거. 이 저항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식을 정리하면서요. 보세요. 기울기가 오라는 거는 뭐 요 변화량으로 인지했지만 특정 지점 0에서 50,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니까 아니야. 내가 VT에 50V를 주면 IT는 하여튼 0이야. 근데 뭐 저기 뭐예요. 최초 값은 50이니까 50에다가 안에 뭔가 이 식을 이제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 보면서요. 이게 분명히 일차 함수일 때니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x는 뭐 저기 I, y는 4라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내가 건드린 컨트롤하고 있는 변수가 독립 변수 x니까 얘가 v가 되고 얘가 i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저자가 자, 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식을 써보니 VTI에는 5의 IT는 확실한데 IT가 안 흐를 때도 얘는 전압이 50으로 있으니 상수값으로 이게 하나 붙어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식을 직관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뭐 1차 함수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요 위에 있는 여기 뻘겋게 칠해놨는데요. 이상적인 전류원이랑 저항으로 이 내부의 장치를 모델링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류값을 계산할까?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풀고 나면 좀 마음이 와닿을 겁니다.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전류값이기 때문에 전류는 하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요 마이너스 12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마이너스 10이 나왔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합니다. 요 식이죠. 요 식을 들고 그래.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쳐다봤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요 IT를 내가 측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뭐라고요? 5분의 1 VT에다가 빼기 10이에요. KCL을 떠올렸어요. KCL. KCL. 어쨌건 이쪽으로 이 노드에 대해서 내가 이걸 뭐 노드 A라고 합시다. 얘는 노드 B라고 하고 이제 뜯어내가지고 A에서 빨려 들어간 다음에 B로 나올 때도 IT로 나오겠죠. 그래, 저 IT는 아는데 그럼 여기 이 노드에 뭔가 KCL을 쓰면 요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 IT는 그럼 나가는 전류 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쪽 나가고 이쪽 나갈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나가는데 하나 확실한 건 이케이션을 만족해야 돼요. 여기다가 나가는 전류 1번 더하기 나가는 전류 2번이 왜 두 개만 있냐면 내가 식을 유도하고 봤더니 이거도 빼기 10 이렇게 돼 있다 했죠. 더하기로 쓸게요. 이렇게. 그럼 5분의 1 VT는 나가는 전류예요. 근데 이 5가 뭔지 우리는 정체를 알잖아요. 그 VT도 정체가 뭔지 알아요. 정체가 뭐예요? 노드 A와 노드 B 사이의 전압이 VT예요. 그 5는 저항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5분의 전압이잖아요. 저항 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전류잖아요. 오메 법칙 따라서. 아, 저항이 온 거 알고 있고 전압은 잠깐만 노드 A와 B 사이의 전압을 내가 VT라고 했으니 5분의 VT를 해서 전류. 뭔지 몰라서 하여튼 이 테스트 전류가 흐르는 IT에서 이 양단의 전압차 A하고 B 사이에 A, B 사이에서 쳐다본 저항의 값 5옴이라고 아까 봤죠. 그 5옴과 노드 AB 사이의 전압차예요. 노드 AB 사이의 전압, 노드 AB 사이의 총 등가의 저항값 둘을 나누어서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면 AB 사이에 이런 커런트 패스가 존재할 거고 거기에 5옴이 달려 있고 그 5옴 양단에는 VT가 인가됐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냥 5분의 VT 이게 뭔데 이지만 회로적으로 볼 때는 노드 AB 사이의 전압차와 노드 AB 사이의 저항값을 해서 둘을 비율을 계산한 거니 이 값은 노드 AB 사이에 나오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전류가 몇 개 있는지는 수학적 식을 통해 두 개인 건 확인했는데 첫 번째 이놈 1번 나가는 전류는 저항 하나 달고 어디요? AB 노드 사이에 저항 5옴 달고 AB 노드 사이에 전압은 VT구나 라고 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분의 1 VT를 보고 저자가 됐어. 요 노드하고 요 노드 사이에 VT 맞지? 여기 저항 하나 달어. 그리고 옆에 5옴이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IT는 들어가는 전류죠. 나가는 전류 하나는 차단했습니다. 5분의 VT. 근데 요 측정한 데이터에 따르면 뒤에 빼기 10이 붙는단 말이에요. 얘는 또 어떻게 모델링을 하지? 어떻게 모델링 하지? 이거는 이게 뭐 분의 뭐도 아니고 VT도 없네. 얘는 그냥 상수네? 상수의 의미가 뭐예요? 이 VT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VT와 무관.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거 있죠. 전류원이 뭐라고 했어요? 양단의 전압차가 얼마이든 얘랑 아무 상관없이 죽었다 깨어나도 뭐 5A 흘릴 거야. 하면 그냥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상수인데 VT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이 b는 x에 상관없는 상수잖아요. 됐네. VT하고 상관없는 거? 아,
A 노드와 B 노드의 전압차에 상관없으면서 다니는 전류예요. 좌변이 전류니까. 전류인데 방향을 이제 따지면 끝납니다. KCL을 떠올려서 들어가는 전류인데 우변은 나가는 전류예요. 나가는 전류 하나는 5분의 VT 찾았고 그럼 나머지 나가는 전류는 이렇게 가는데 값이 마이너스 10A예요. 그러면 회로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접고 네, 아까 5옴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VT에서 들어가는 게 IT. 이렇게 해서 답 써도 돼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회로를 하는 사람들이요. 전류원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집중합니다. 습관이에요. 이런 것도 컨벤션인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 마이너스 10A 쓰면 답인데 이렇게 해도 나는 정답 추첨할 때 맞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걸 플러스로 바꾸고 방향을 업 방향으로 보통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왜 방향 바꿔요? 하면 그냥 회로 쓸 때 전류는 올라가는 거, 전화번은 이게 만약에 답이 전화번이었으면 보통 이렇게 써요. 내려가는 쪽.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답을 그렇게 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컨벤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회로를 모델링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빨리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러면 네가 만든 그 모델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모델을 써가지고요. IT 값을 예상해 보래요. 근데 언제일 때냐면 어떤 20옴짜리 하나가요 연결이 되는데 어디에 가로질러 연결이 되냐면 이 디바이스 아까 이거 있죠 이거 이 디바이스의 터미널이니까 제가 이름 붙인 AB 노드 그 사이에 20옴이 연결된대요. 그래서 그럼 A번 문제에서 요만큼 풀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오죠. 여기 10A 5옴. 그다음 여기 노드 A하고 노드 B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20옴을 이렇게 인가하라는 갖다 붙이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풀었냐? IT 이거 얼마냐? 이거입니다. 나중에 실습을 하면 여기에 전류원이나 전압원을 달고 측정을 한 게 테이블 A인데요. 이걸 안 달고요. 여기에 저항을 달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값을 앰미터를 이용해서 전류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 IT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문제 A하고 B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됩니다. 문제 B번 문제는 그냥 요 회로에 IT를 푸세요라는 질문일 뿐입니다. 너무 쉽죠,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 있어요. 이쪽으로 10A 오고 이쪽으로 가는 건 난 모르고 내려가는 건 얼마일까? 이런 거 이제 KCL 써서 풀면 될 겁니다. 여기 저자가 푼 데대로 가보면 들어오는 거 10하고 IT죠. 들어오는 거 더한 게 내려가는 건데 모르니까 여기 변수로 I1이라고 뒀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확실한 게 이쪽으로 이렇게 I1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I1이 내려와서 전류가 어디로 갈 건데 이쪽으로 IT가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KVL 쓸 겁니다. 오른쪽 패스에다가 KVL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이게 5옴이고 이게 내려오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서 5I1이 형성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20IT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늘 하던 대로 저는 반시계로 많이 듭니다. 난 이럴 때는 오른쪽으로 돌고 싶어요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이너스 보이고 Y니까 마이너스 Y1 쓰고 뺑 돌아서 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쓰고 여기가 20Y 그래서 0, 1이지 됐죠? 그래서 이 5, 마이너스 Y1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쓴 식이 여기 있네요. 모르는 거 ITI1, 네, ITI1 12개 연립해서 풀면 IT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이 마이너스 2A니까 25옴을 붙이는 순간 전류값은 오른쪽 방향으로 2A가 흐르나 봅니다. 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건 IT를 물었으니까 IT 요 방향으로 지정했잖아요. 이렇게 정답은 마이너스 2A. 됐죠?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고 계속 챕터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챕터 3, 챕터 2를 끝내고 챕터 3 얘기인데요. 챕터 3은 이 제목에서 보듯이 Simple Resistive Circuit입니다. 인덕터하고 캐파시터는 아직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저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로들을 살펴볼 겁니다. 챕터 3은 나중에 저항들로만 돼 있으니까 뭐 많아야 한두 개겠지가 아니라 뭐 열댓 개씩 있는 회로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압원과 전류원을 장착을 해서
뭐 특정 저항의 뭐 양단의 전압차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오. 뭐 이런 것들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책에 있는 얘기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정말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복잡도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엘리멘트, 그러니까 RLS죠. 여기서 이제 챕터 3니까 저항을 얘기할 겁니다. 저항이 더 많은, 굉장히 많은, number of의 강조죠. greater number로 해서 정말 많은 수의 회로 성분들 때문에 회로의 복잡도는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게 엘리먼트들이 많으면 엘리먼트들끼리 서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 연결도 또한 complicated하게 굉장히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 3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이 회로 엘리먼트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회로의 컴플렉서티와 complicated한 인터커넥션을 좀 경감시켜 줄 수 있을까? 감소시킬 수 있을까? 그 방안이 더 간단하게 컴플렉서티의 반대말이죠. 심플리시티죠. 더 단순하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저항을 단 하나의 뭐 등가의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걸로 대체해서 회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챕터 3의 핵심 사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많은 거를 딱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는 연습들 이런 걸 할 건데요. 아마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2옴이고 이게 2옴이면 노드 AB 사이에 쳐다본 저항의 값은 하나로 얼마일까요? 라고 물으면 이거 역수치해 가지고 더한 다음에 뒤집으면 되니까 이거 1옴이에요. 이 정도는 할 줄 알 겁니다. 두 개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일을 할 건데 회로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막 대각선으로도 넣을 거고요. 이렇게 삥 돌아가서도 뭐 이렇게 이쪽으로도 연결할 거고요. 뭐 복잡한 것들을 해볼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회로가 마른 목골에 이렇게 놓여 있는 저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고 가운데 또 저항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골로 돼 있는 것도 해석해 볼 거고요. 뭐 몇 가지 재미난 구조들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챕터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직렬 연결이 뭐고 병렬 연결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커넥티드 된 저항, 패러렐 커넥티드 된 저항,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 거죠. 을이잖아요. 들 복수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저항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도출할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고등학교 때 실력이면 풀 수 있어요. 직렬이면 알잖아요. 이렇게 뭐 서로 다른 세 개의 저항 1, 2, 3, 5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저항 하나로 바꾸면 얼마냐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그냥 6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해보겠다는 겁니다. 챕터 3.1은 그리 어렵지 않고요. 3.2 들어가면 이런 회로가 나옵니다.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하는 회로 이름이 볼티지 디바이더 서킷, 커런트 디바이더 서킷인데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요. 뭐 이것도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뭐 R1, R2라고 합시다. V 소스. 이럴 때 R1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 V1하고 R2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 V2가 있을 때 V2하고 VS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거 풀어보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가 인가한 전압원이 어떻게 이렇게 디바이드 나누어서 배분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한 룰을 공부할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을 더한 다음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분자에 올려가지고 계산하는 식들이 나올 겁니다. 챕터 3은 볼티지 디비전, 커런트 디비전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간단한 회로들을 직접 풀어보는 연습하는 챕터이고요. 챕터 4로 가면 이제 전류계, 앰미터, 다음 주 실습할 때 보게 될 겁니다. 볼트미터인데 요즘은요, 앰미터랑 볼트미터를 통합해서 디지털 미터로 한꺼번에 나옵니다. 한꺼번에 나오니까 전류 전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저항도 측정이 될 겁니다. 결국 실체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합쳐지다 보니 내부의 연산을 통해서 저항이 얼마인지도 디스플레이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거 얘기할 거고 5번은 이제 좀 더 어려운 위트스톤 브릿지라고 저항을 측정하는 회로입니다. 내가 아마 앞에 챕터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뭐 검, 빨간색에 뭐 은색 있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234옴이라고 합시다.
이게 진짜 234홈이 맞아? 못 믿겠으면 네, 디지털 미터계로 양단을 찍으면 양단의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서 V 단위와 뭐 I 해가지고 저항이 얼마다라고 표현해 주겠지만 그런 기능을 하는 디지털 미터기 내에 무슨 회로가 들어있을까? 이겁니다. 웨이트스톤 브리지 회로. 이것도 공부할 겁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보통 회로를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야, 나는 이 머리가 복잡해서 회로 이런 거 못하겠다 하고 나자빠지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곳이 얘입니다. 이 델타 to Y인데요. 델타에서 Y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또는 거꾸로 Y to 델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쓰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델타 체결이 되어 있는 회로 요겁니다. 이 지금 챕터 3가 저항만 다루니까요. 세 개의 노드가 있어요. 이렇게 이 델타 모양이죠. 삼각형 형태잖아요. 얘를 똑같은 노드 A, B, C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회로를 이렇게 만드는 가운데 하나 있고 여기 1, 2, 3 노드가 있고 가운데 뭐 4번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Y자를 Y라는 알파벳을 뒤집어 놓은 거죠. Y를 뒤집어서 네,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델타 모양을 Y 모양으로 바꾸는 거 또는 거꾸로 Y 모양을 델타 모양으로 바꾸는 거 이게 회로 해석할 때 꽤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여기 저항을 R 두 노드 사이라서 RAB 여기는 RAC 여기는 RBC 하고 그다음 여기는 뭐 R14 뭐 R24 R34라고 할 때 뭐 RAB는 위에서 쓸게요. RAB랑은 함수로 R 뭐야 14 R24 R34로 어떻게 함수식으로 써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해 볼 겁니다. 챕터 6가 그거까지 해서 복잡한 회로를 간단한 회로로 만드는 테크닉들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 얘기를 쭉쭉 하나하나 진행해 봅시다.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꼭 예습하고 복습하고 쫓아오길 바랍니다.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학생이 나중에 잘합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길 바랍니다. 먼저 챕터 3의 인트로덕션에 이 얘기는 이제 두 번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해서 보면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파워 계산하는 것도 네, 다 했습니다. KCL의 의미가 뭔지도 했고 KVL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상적인 전압원, 이상적인 전류원. 이 전압 V는 아닌데 점이 하나 빠졌네. 흐르는 전류 I야 아무 상관없다. 흐르는 전류값 몇 암페어는 요 양단의 전압차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도 앞에서 잠깐 뭐 플래시 라이트 가지고 얘기도 했었고요.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챕터 3.1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3.1은 쉬워요. 금방 끝낼게요. 전압원 하나 있고요. 그죠? 저항이 R1부터 쭉 연결돼서 7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마다 보면 좌우에 있고, 네. 그냥 누가 봐도 직렬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직렬의 의미가 저자가 여기 언급한 대로요. 하나의 노드를 그들이 B 노드를 R1과 R2가 배타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얘들만 공유하고 있는데 B에 R3가 B를 공유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둘만 공유하는 노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R1, R2는 시리즈 연결되어 있다. 직렬 연결되어 있다. 시리즈라는 개념이 한자어로 직열, 뭐 이렇게 직렬로 쭉 줄따라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이런 의미니까 아마 직관적으로도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에서 이 회로를 아래쪽에 있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쓰고 싶은 겁니다. 이건 아까 예제 문제에서 푼 대로요. 이렇게 잘라서요. 요 내부를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R1부터 7까지 직렬 연결되어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노드 A와 노드 H 사이에 이 안에 무슨 저항이 있을까? 몇 개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나는 알 길이 없으나 전압원을 가하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원을 측정을 통해서 이 내부를 저항으로 모델링할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V와 I가 1차 함수 형태의 Y는 AX 플러스 B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부, 디바이스 내부는 저항으로 모델을 해도 되겠다 해서 저항 하나로 모델링하는 거 앞에 예시 문제에서 챕터 2의 말미에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챕터 3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저항 하나를 이게 있고 실제로는 1부터 7까지 7개니까 그럼 이 R 이퀴블런트 저항값을 R1부터 R2 땡땡땡 R7까지 해서 7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거 질문입니다. 요걸 대답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KCL, KVL, 오메고식 다 써봅시다. 먼저 KCL 쓰면요. 이쪽으로 IS가 가죠. 노드 A에 KCL 쓰면 올라가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I1하고 IS는 같은 겁니다. 노드 B에 KCL 쓰세요. I1 이렇게 오고 I2가 이건 이쪽으로 오네. 그러면 I1, I2의 합은 0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I2니까요. I1은 마이너스 I2입니다. 노드 C도 하세요. 이거는 이제 방향을 지금 저자가 연습을 시키려고 막 여러 가지로 좌우로 흔든 건데 나였으면 그냥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했을 것 같긴 해요. 어쨌건 따라가 봅시다. 저자가 하라는 대로. 노드 C의 KCL이니까 나가는 전류 I2와 또 나가죠. 그럼 I2 더하기 I3는 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2가 I3죠.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I2가 I3 썼습니다. D도 하고 E도 하고 F도 하고 다 해보세요. 그럼 쭉 쓰여질 겁니다. KCL 했으니까 이번에는 KVL을 써봅시다. KVL은 루프를 클로즈드 패스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뭐 패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볼 때 항상 주의하세요. A, B, C, D 노드 쫙 한 번만 거쳐가죠. 갔다가 돌아가면 안 돼요. 한 번만 가야 돼요. 노드는 단 한 번만 지나갑니다. 그렇게 루프를 따라 그럼 보통 왼쪽 아래에서 출발하면 마이너스 VS 쓰고 백 돌아가면 I1, R1 쓰고요. 이쪽인데 이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더하기로 쓰고 요 양단의 전압차 이걸 알고 싶잖아요.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 I2의 R2예요. 근데 I2가 아까 마이너스 I2가 뭐라 했죠? IS잖아요. 마이너스 I2 자리에 IS 넣어서 플러스로 요 전압값은 IS 곱하기 R2네. 그래서 R2네에서 IS 곱하기 R2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됩니다. 뭐 I3, R3인데 I3가 아까 IS라고 했으니까 I 돼 있고 R4도 하고 쭉 하면 곱형 나옵니다. 이걸 다 완성하고 나면요. 이쪽에 이 식은 다 IS를 공통으로 쫙 가지고 있으니까요. VS만 없으니까 넘어가 하고 식을 예쁘게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쁘게 쓰고 이제 우측편을 쳐다봅니다. 여기도 KVL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 출발하면 마이너스 VS 더하기 이렇게 IS가 들어가서 IS R 이퀄런트 하고 원위치 0 이렇게 되니까 이 식으로부터 VS는 IS 곱하기 R 이퀄런트 이 VS나 왼쪽에 이 VS나 같은 거니까요. 네, 그러면 IS R 이퀄런트랑 IS에 이만큼 7개 더한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IS도 같은 거니까 R 이퀄런트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은 그냥 증명을 한 겁니다. KCL, KVL을 써서 오메 법칙도 써서 증명을 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직렬이면 그냥 더하래, 더하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멋있게 쓴 게 아까 앞에 뒤에 있나? 여기 뒤에 있네요. 이게 7개니까 이번에는 n개로 확장을 해서요. n개로 이렇게 급수 형태로도 쓸 수 있다고 뭐 멋있게 써뒀지만 핵심 사안은 직렬은 더한다. 직렬이 뭐야? 노드를 서로 둘이서 공유하는 거. 그 두 회로 성분은 직렬 연결이야. 그래서 그림 3.4 방금 전에 본 거고 등가 회로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 요걸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서 쳐다보는 노드입니다. A, H 노드 사이를 기준으로 서킷 내부를 쳐다봤을 때 거기 보이는 저항값은 이겁니다. R equivalent. 이제 이 내부의 장치를 살펴봤더니 저항 7개가 직렬 연결돼서 R equivalent는 R1부터 R7을 다한 값이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뭐 다 됐고요. 이 얘기는 이 얘기죠. 얘기고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3.2로 가봅시다. 3.2는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이 뭡니까? 라고 하면 싱글 노드 페어입니다. 페어. 노드 페어. 아까 노드라 했잖아요. 이게 노드 페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요. 두 개를 가지고 한 짝이라고 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노드 AB라고 하는 페어 하나죠. 페어는 AB라고 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AB에 연결된 회로 엘리먼트들은 서로 다 병렬 연결되어 있다. 여기 회로도를 보면 R1, R2, R3, R4 네 개가 있는데 둘 다 A 노드와 B 노드. 이만큼이 다 같은 노드죠. 이만큼도 다 같은 노드 A입니다. 두 노드 AB 사이에 AB라고 하는 노드 페어 안에 연결되어 있는 성분들은 즉 R1, R2, R3, R4는 병렬 연결이다. 리지스터가 병렬 연결되어 있고 이 경우에 나는 이 파란 색깔의 이 박스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R 이퀴벌런트 값이 R1, R2, R3, R4로 어떻게 수학적 식으로 네 개의 변수로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걸 좀 증명해 주세요. 그 과정입니다. 이것도 처음이니까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면 들어가잖아요, 전류가. 그러면 요 각각의 브랜치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를 I1, I2, I3, I4라고 이름 붙일게요. 저항 번호에 맞추어서 붙인 겁니다. 들어가는 게 IS고 나가는 거는 I1, 2, 3, 4니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4명의 합분 같다. KCL이고요.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써서요. 요 AB 노드의 전압차는 VS죠. 이거는 R1에 흐르는 전류 I1이 얼마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게 독립 전압원이라서 죽었다 깨어나도 VS예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써서 R1이라는 회로 성분의 양단의 이 전압 차이는 무조건 VS예요. VS는 쓰고 전압차를 아니까 그럼 흐르는 전류의 I1과 저항 R1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 꽂는 방향으로 전류를 세팅한 이유는 오음의 법칙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오음의 법칙 써서 확인됩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 이 두 개야 뭐 이렇게 찾으면 그만인데 내가 궁금한 거는 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네 덩어리를 딱 하나의 저항으로 어떻게 바꾸는데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바꿔놓은 회로를 그려놓고 여기 IS가 들어가니까 이쪽으로도 IS가 흐를 겁니다. 뭐 요 노드에 대해서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같은 노드인데 여기 다 IS가 흘러요. 여기 대해서 오메 곱식 쓰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 식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도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을 써서 IS는 하고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KCL에서 IS는 하고 있잖아요. 그 그대로 쓰고 I1 자리에 뭘 쓰냐면 두 번째 줄에서 습득한 I1에 R1을 곱한 VS니까 R1을 제껴서 I1 자리에 R1분의 VS로 넣습니다. I2 자리도 R1을 뒤로 제껴서 이렇게 넣고요. 그 짓을 해서 쫙 했더니 VS가 다 똑같네. 묶어내고 쭉 씁니다. 됐죠? IS는 하고 식 여기 찾았고요. 이쪽도 IS는 하고 식 찾았어요. 그럼 오른쪽만 보면 되죠. 요만큼 덩어리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 덩어리가 무조건 요 둘이 같다는 겁니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VS 똑같이 있네요.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R 이퀴벌런트 분의 1은 R1 분의 1, R2 분의 1, R3 분의 1, R4 분의 1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저항이 4개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여기다가 R5도 있고 뭐 계속 땅땅땅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을 해서 Rn번째까지 가면 등가의 저항값은 n번까지 다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병렬 연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결국 노드 페어 상의 전압은 다 똑같죠. A, B 두 노드가 있으면 두 노드의 전압값은 이 안에 뭐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 성분은 동일한 전압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렐하게 연결된 저항이 있을 때 이 저항값들 양단의 플러스 마이너스 V1이 진짜 값이 이거 맞아요? 이 V2, V3 이렇게 따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한 거죠. 어떻게 증명하느냐? KVL 써서 증명됩니다. 요런 루프도 있고 요렇게 도는 루프도 있고 요렇게 크게 도는 루프도 있고 마지막으로 최외곽으로 도는 루프도 있습니다. 저 루프를 1, 2, 3, 4라고 잡고 KVL 쓴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VS 쓰고 처음은 제일 작은 거 위에 아래 잡아서 V1이니까 플러스 V1 이꼴 0. 루프 2는 요렇게 도니까 마이너스 VS 쓰고 R2 위아래 전압값 V2 쓰고 이꼴 0. 이렇게 해서 다 증명했더니 야 봐 맞잖아. KVL로 증명되지?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네, 뭐 정리하는 겁니다. 저항값 역수를 취해서 더하라. 네.
그럼 이거를 역수를 저항의 역수가 뭐였지? 컨덕턴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분수 형태로 쓰지 말고 덧셈으로 쓰고 싶으면 컨덕턴스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가의 컨덕턴스 그러니까 저항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컨덕턴스를 계산해 가지고요. 그냥 쭉 또르륵 더하면 등가의 컨덕턴스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한 학생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난 그래도 뒤집어서 하면 되지 뭐 고집하고 해도 됩니다. 아마 이게 챕터 3.2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3.2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회로 해석을 하다 보면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된 경우에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저자도 그걸 희망해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회로 봅시다. 전압원 독립이죠. 독립 동그라미. 저항 두 개가 이제 누가 봐도 노드 A와 노드 B의 싱글 노드 페어에 연결돼 있죠. 병렬입니다. 얘를 등가의 회로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배웠잖아요. 병렬 연결이니까 역수를 취하고 수를 더한 다음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최종 등가도 역수를 취해서 이꼴 쓰면 되죠. 이걸 풀어보면 R1, R2 곱하고 이렇게 올려서 계산을 하고 다시 위아래 뒤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둘이 곱하고 더하세요. 곱하고 더합니다. 네. 꼭 잘못되어가지고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하면 이걸 머릿속에 암산을 하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R 이퀴벌런트는 R1하고 R2가 병렬이면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그어서 병렬 연결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요 연산은 곱한 거 나누기 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R 이퀴벌런트는 이옴하고 이렇게 병렬돼 있고 뭐 그다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요 기호 표기 방법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병렬 연결이구나. 계산은 곱한 거를 더한 걸로 나누어라. 여기 나옵니다. 등가의 저항값을 두 개의 병렬 연결된 저항이 있으면 그들의 저항값의 프로덕트 곱을 나누래요. 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머리 한 번 더 보고요. 네, 마음속에 쭉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습하는 것들 해보고요. 3.3의 볼티지 디바이더 회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